속도와 가속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뭐 있었어요? 13단원 있어요. 13단원이 속도, 가속도. 그 다음에 저기 앞에 보시면은 몇 단원 있느냐면 8단원 있어요. 8단원이 있을 텐데 8단원의 속도, 가속도 파트가 있어. 자,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해줄게. 일단은 8장부터 먼저 갑시다. 8장부터 먼저 가시면 자, 위치가 있어요.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 그리고 거기에 이 위치다라는 게 있는데, 자, 이 그냥 위치가 아니라 시각 t에 어떤 특정 시각이 있을 거고 그 특정 시각 t에서 위치가 있을 거예요. 그 위치를 하나에 뭐라고 둘 거냐면 내가 이렇게 둘게. ft라고 적어도 되고요. xt라고 적어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도 적습니다. xt라고 적어도 되고요. 자, 이렇게 적습니다. 얘부터 일단 먼저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투상에서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움직입니다. 수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수직선이 있어. 그럼 수직선이 원점이 여기 있겠지. 원점이 여기 있어. 원점 여기서 있는데, 자, 원점에서 먼저 출발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출발한 거야. 출발할 때는 당연히 시각이 얼마일 때 있어? 0이 있겠죠. 오케이? 출발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점점 가는 거야. 점점 우측으로 갑니다. 우측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자, t가 얼마가 될 때까지? 2일 때까지. 자, 이렇게 걸어갔어요. t가 2일 때까지 걸어갔는데 여기에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둘 거냐면 3이라고 둘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어서 뭔가 놔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요 지점의 좌표를 내가 1이라고 줄게. 1이라고 줄게. 근데 t가 얼마가 되느냐면 t가 한 4쯤 되었다고 쳐. 오케이? t가 4쯤 되었다고 쳐. 그럼 갔다가 2초 되는 순간에 다시 되돌아와서 4초 되는까지 다시 되돌아가다가 아니야 그냥 가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또 다시 가는 거야. 자, 다시 갑니다. 이렇게 쭉 다시 갑니다. 쭉 계속 가는데, 자, 요 지점이 한 6이었다고 칩시다. 6이었다고 치고 그때의 뭐다? 시각을 내가 얼마로 놓을 거냐면 7이라고 할게. 맞아야 되겠어? 자, 근데 봐. 얘는 공식적인 표현이 아니잖아. 그냥 우리가 약식으로 봤었을 때 여기 뭐 이렇게 가는 거네. 이렇게 아까 쭉 갔어. 화살표 모형으로 그냥 설명을 하니까 알아듣겠지만 그냥 이 그림만 봤을 때는 잘 못 알아먹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로를 위치라고 둡니다. 위치라고 뒀었을 때 가로축을 시각의 축으로 둡니다. 근데 시각의 대표 문자가 타임 t가 되기 때문에 그냥 t라고 둡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위치를 보통 y라 쓰지 않고 여기에서는 그 위치를 x로 많이 씁니다. x 위치도 변하기 때문에 오케이? x로 많이 쓰는 거고. 자, 가봅시다. 자, 내가 이제 점을 찍어 볼게. 0일 때 얼마? 위치가 0이었어. 이까지 됐어요? 2일 때 위치가 얼마가 되겠어? 2일 때 위치가 3이잖아. 오케이? 2일 때 위치가 3인 거야. 대략적으로 여기 2일 때의 위치가 3이다.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러면 중간에 계속 어떤 방식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곡선 형태로 이렇게 올라갔다고 칩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반대로 가는 거야. 1까지 내려가는 거죠. 시각이 얼마가 될 때? 4가 될 때까지, 시각이 4일 때까지, 자, 1이 될 때까지 내려옵니다. 1이 될 때까지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겠죠. 쭉 내려왔어요. 쭉 내려왔습니다. 쭉 내려왔어요. 이렇게 쭉 내려왔어.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가느냐면 올라가겠지. 뭐 여기 좀 이상하긴 하네. 쭉 내려가서 쭉 내려가는데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갑시다. 그냥 갈게요. 표현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느냐면 7이 될 때 7이 한 이 정도쯤 있었다고 칩시다.
7이 될 때 얼마가 되느냐? 6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6까지 올라갑니다. 6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6이 여기 되어 있었다고 칠게요.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보고 시각과 위치에 관한 함수를 우리가 시각과 위치에 관한 함수를 변위 함수라고 부릅니다. 위치가 변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 변위 함수를 보고 뭘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느냐면 얘는 얼마만큼 전진했고 시각이 2일 때까지 전진했고 그 다음에 다시 후진했고 이쪽에서 전진했죠. 이쪽에서 후진했죠. 다시 뭐가 된다? 전진하더라. 오케이? 전진, 후진, 전진이 어느 시점에서 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겠지. 이까 됐어? 알겠어요? 자, 얘가 뭐다? 위치와 시각을 나타내는 함수가 되더라 라는 얘기인데, 자 근데 봐. 그런데 우리가 전진을 하기 때문에 곡선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감소하기 때문에 후진하는 거야. 후진하고 감소하는 거야. 후진하고 감소하는 거야. 그러면 도함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도함수 입장에서는 이게 내려오는 거니까 음수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다시 볼게요. 자, 얘를 함수라고 봅니다. 하나의 원함수라고 볼게요. 원함수로 봤었을 때 전진, 후진, 전진하는 상황이니까 자 2일 때까지, 4일 때까지, 그 다음에 7일 때까지 그 기점을 일단 나누게 되면 자 전진하기 때문에 증가함수라서 전진하면 증가함수래. 전진하게 되면 상승하는 거니까 증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쪽을 기준으로 여기에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누구의 그래프가? 도함수의 그래프가. 도함수의 그래프가 얘가 원함수라면 얘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쪽에 그려지겠고 그 다음에 2에서부터 4까지는 감소하잖아. 감소하니까 도함수가 어디에 그려지게? 이쪽 아래쪽에 그려지겠고 마찬가지로 전진하게 되면 이 위쪽에 그려지겠고 자 대략적으로 개형을 한번 그려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고 하죠. 자, 2를 기점으로 대충 이렇게 그렸다고 쳐. 2를 기점으로 뭐가? 전진, 후진, 전진, 증가, 감소, 증가. 이 도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자, 속도라고 부른다.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저걸 속도라고 불러요. 다시 원래 있는 원함수의 이름이 그냥 원함수라고 생각하고 그 함수를 미분한 걸 도함수라고 하면 그거는 일반적인 원함수와 도함수 관계인데 원함수가 특별하게 뭐가 변 위로 잡히면 변 위로 잡히면 그걸 미분했었을 때 도함수를 속도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속력이라는 사뭇 좀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속력이라는 차이가 있고 자 속도라고 얘기하면 쌤 저희가 물리에서 그렇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 속도는 자 이렇게 적힙니다. 그냥 속도라기보다는 순간 속도라고 불러요. 오케이? 순간 속도라고 부르는 거고 순간 속도에서 뭐가 생략되느냐? 순간이라는 단어가 생략됩니다. 얘를 뭐 한다? 생략시키는 거야. 오케이? 됐어? 그렇게 돼버리면 그 속도는 뭐랑? 여기 들어있는 이 도함수의 역할과 100% 동일하다라고 하고 도함수라고 취급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좀 알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뭔가 대비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기존에 있었던 원함수와 도함수 관계가 원함수와 도함수 관계가 원함수와 도함수 관계가 그대로 뭐랑 동일할 거냐면 변위 함수야. 변위 함수와 뭐랑 속도랑 100% 일치하는 거니까 바꿔서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 그냥 바꿔서 생각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변위 함수를 간단히 그냥 위치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위치가 미분되면 속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이제 적어볼게요. 자, x가 있어요. 위치입니다. x를 ft라고 적을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xt라고 적을 때도 있어요. 얘를 뭐 하게 되면 얘를 미분합니다. 얘를 뭐 한다고요? 내가 미분합니다. 얘를 미분하게 되면 미분했었을 때 x 프라임 또는 f 프라임 t 또는 x 프라임 t 이렇게 적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적거나 이렇게 적습니다. 미분하게 되면 자 미분했었을 때 얘를 뭐라고 부른다? 속도라고 부르는 거고 속도를 velocity라고 해서 그냥 v라고 그냥 적어요. v라고 적는 상황이야. 오케이? 자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이 더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 속도가 뭘 가질 수도 있어요. 속도가 양수도 가질 수도 있지만 음수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양수로 가질 때 음수로 가질 때 그 뭐 힘적인 차원 크기가 누가 더 크냐라고 했었을 때 뭐가 등장하느냐 자 이렇게 됩니다. 속력이라고 합니다. 속력은 단순히 크기 양의 값들 중에 누가 더 크냐 양으로 바꿔주면 그래서 절대값이 붙습니다. 그래서 얘를 속력 또는 순간 속력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속력 아니고 오케이? 순간 속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순간 속력이 가장 큰 순간이 뭐 어디냐 그렇게 묻을 거니까 자 얘는 미분한 도함수의 절대치라고 보시면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한 번 더 가봅시다. 얘를 또 미분합니다. 얘를 또 다시 미분합니다. 얘를 또 다시 미분했었을 때 누구를 미분하는 거야? 속도를 미분하는 거죠. 속도를 미분하는 게 위치를 두 번 미분하는 거죠. 위치를 두 번 미분하는 게 f 더블 프라임 t라고 할 수도 있고 x 더블 프라임 t라고 해줄 수도 있고 얘를 악셀입니다. 그래서 얘를 알파 또는 알파 t라고 적어요. 또는 v 또는 vt라고 적거든요. t일 때 속도, t일 때 가속력, 가속도 이렇게 부릅니다. 얘를 뭐라고 한다고?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가속도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절대값을 붙여놓으면 얘가 뭐다? 가속력입니다. 자 끝났어요. 자 우리가 문제 풀 때 필요한 건 이게 답니다.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뭐가 용어적인 측면이 살짝 변했다. 기존의 본질은 그대로인데 용어적인 측면이 살짝 변했다. 속도가 도함수고 그리고 변이함수 위치가 원함수가 되더라. 그리고 한 번 미분했었을 때 절대값을 딱 취하게 되면 순간 속력이 나오는 거고 두 번 미분하면 그거를 가속도라고 부르는데 이게 도함수를 가속도라고 부르는데 가속도에다 절대값 딱 취하면 가속력이 되더라. 끝입니다. 더 이상 뭐 없고요. 자 여기서 일단 뭐를 좀 보셔야 되느냐 하면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죠. 자 볼게요. 자 여기서 이게 나와요. 방향 전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가끔씩 여기서도 포인트가 방향 전환이 있습니다. 얘가 계속 전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후진하고 있는지 전진과 후진이 바뀌는 건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전진 후진이 마치 뭐랑 동일하다? 전진 후진이 증가 감소와 동일한 상황이죠. 그래서 증가 감소가 된다. 방향 전환이 된다. 뭐다? 얘는 속도에 뭐가 변한다? 부호가 변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 속도의 부호가 변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어떤 물체가 정지한다는 얘기야. 정지한다는 얘기는 결국 v 속도가 얼마였다는 얘기야? 제로였다는 얘기겠지. 오케이? 속도가 제로였다는 얘기니까 정지한 상태는 저렇게 표시하시면 되더라.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제 풀어봅시다. 어디 보시느냐? 기본 문제 8-1번부터 살짝 볼게요.
자, 기본 문제 8-1번에는 지상 30m 높이에서 매초 25m의 속력으로 똑바로 위로 던진 돌에 t초 후에 지면의 높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h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8-1번 봅시다. 8-1번에 h가 나와 있어요. h가 30 더하기 25t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t 제곱이야. 자, 얘가 나타내는 바가 뭔데? 변위 함수입니다. 변위 함수입니다. 시각에 따라서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변위 함수니까 얘를 그냥 ft라고 둘게요. ft라고 두고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속도가 나오는데 상수는 날리는 거고, 그래서 25-10t가 뭐다? 여기 해당하는 속도가 된다는 얘기고, 속도를 v라고 표시합시다. 자, 2초 후에 던진 속도, 3초 후에 던진 속도를 물었으니까 순간 속도를 묻는 거고, f' 얼마를 묻는데? 2를 묻는 거고요. f' 3을 묻는 거니까 2를 대입하고 3을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되겠네. 2 대입하니까 5가 되는 거고, 3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라서 뭐가 있다? 방향 전환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당연한 거지. 증가하다가 감소할 거 아니야. 오케이? 돌을 던졌는데.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 돌이 땅에 떨어질 때. 자, 땅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면에 맞닿는다는 얘기고, 지면에 맞닿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뭐였다는 얘기야? 지면에 맞닿는다? 뭐가? 위치가 0이었다는 얘기겠지. 위치가 0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위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겠네. 자, 저쪽 부터 봅시다. 그러면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5별의 제곱에 플러스 25별이 되는 거고, 더하기 30 이꼴 제로가 된다는 얘기고, 자, 정리 한번 해보시면 별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5별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6 이꼴 제로니까 6을 집어넣으면 여기 나오겠죠. 별 자체가 6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두 번째 봅시다. 이 돌이 땅에 떨어질 때 속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된다? 6 집어넣으면 되겠지. 6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f' 6이 되는 거고, 6이 들어갔었을 때 60이니까 마이너스 35가 된다. 그렇습니다. 다음 봅시다. 이 돌이 뭐라고 돼 있어요?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의 높이. 높이가 가장 높을 때. 높이가 가장 높대.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부분이냐? 올라가다가 전진하다가 후진하겠죠. 전진하다가 후진한다는 얘기인데 어느 기점이야? 이 지점이지. 이 기점.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지점. 도함수의 부호 변화.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여기 보이시면, 자, 보면 자,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가 t가 되는 거고 여기가 v라고 둡시다. 직선이니까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옵니다. 얘가 얼마가 된다? 25가 되는 거고, 내려오는 지점이니까 여기 0이 되는 지점이거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거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부분이 여기서 일어나는 건데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값이 얼마다? 2분의 5가 되겠죠. 오케이? 2분의 5에서 최대값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당연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텐데, 지금은 우리가 싹 다 알 수밖에 없는 2차 함수니까 여기서 바로 뭐해도 합을 5라고 두고 그걸 2로 나눈 t에서 꼭지점에 좌표가 나올 거니까 얘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함수 자체로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속도, 가속도 또는 위치에 관한 관계식들을 이용해서 답을 내는 거니까 2분의 5라고 해도 상관없겠죠. 오케이? 둘 다 똑같아요. 자, 그때 높이를 구하시오. 2분의 5 집어넣으면 되겠지? 2분의 5 집어넣으면 됩니다. F20 2분의 5야. 그러면 30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뒤에 있는 거는 자 4분의 25 제곱해주고 마이너스 5를 곱해주는데 부호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5를 계산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 얼마가 되는데? 4분의 125고, 그럼 30이니까 120이니까 225가 되겠지. 245가 되겠네. 잘했어요? 자, 120이니까 245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겠네.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4번 봅시다.
4번에 거기 줄쳐 평균 속력입니다. 자, 이 평균 속력이 뭐냐?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었던 속력입니다. 자, 얘가 뭐가 된다고? 평균 속력이 우리가 했었던 속력이야. 평균 속력이 뭔데? 총 시간 분의 총 거리. 얘가 평균 속력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속력이에요. 오케이? 됐어? 평균 속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가봅시다. 총 거리가 되는데 봐.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자, 여기서 총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총 거리를 구하는데 조심해야 될 게 이거야. 0일 때 위치가 얼마야? 30이죠. 0일 때 위치가 30이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30을 먹고 가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30이야. 30m 높이에서 던지기 시작했어요. 던져가지고 내려오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얘는 더 내려간다. 지면에 닿는 거니까 이렇게 더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 됐어요? 자, 그래서 최대 높이가 얼마로 나왔냐? 최대 높이가 얘로 나왔죠. 최대 높이가 4분의 245가 될 텐데 문제는 뭐 해주면 된다? 여기서 2배를 해줘가지고 2분의 245 2배에서 누구를 빼준다? 30을 빼줘야 되겠죠. 이게 총 이동거리입니다. 총 이동거리니까 60 빼주면 185가 되겠고 얘를 2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리고 총 이동 시간이 얼마였어? 아까 총 이동 시간이 여기였나? 6이었죠. 6이었습니다. 얘를 6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네. 따라서 평균 속력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6분의 얼마니? 185 6으로 나눠주는 거잖아. 그럼 12분의 185가 되겠네요. 오케이? 12분의 185 저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알았어요? 저렇게 정리하셔야 되겠고, 자, 기본 문제 8-2번 봅시다. 8-2번 하고 마무리 지읍시다. x가 3분의 1t 세제곱에 마이너스 5t 제곱에 더하기 16t가 됐다. 자, 이게 8-2번이야. 자, 얘 위치를 x라고 했었을 때 얘를 뭐 한다? 자, 움직이는 방향 전환이래. 그냥 미분하시면 되겠죠. 미분합시다. 얘를 f't라고 합시다. t 제곱에 마이너스 10t에 더하기 16이 되겠네. 만족하는 t가 변하는 기점이 얘가 2하고 8이 되겠죠. 2하고 8이야. 굳이 그래프 그릴 필요가 없어. 2하고 8에서 뭐가 방향 전환이 일어나겠죠. 실제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그냥 끝났네? 2에서부터 9까지 속력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일단은 여기 밑에 비교해 봐야 되겠네요. 속력을 구해야 되니까. 자, 얘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해주면 되는 거니까 5죠. 5를 집어넣어 봅시다. 5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5고 마이너스 9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9일 때 봅시다. 9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지. 9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는데? 81에서 90 빼는 거고 더하기 16이 되겠네. 그래서 81에서 9를 빼고 더하기 16이 되니까 얘가 7이 되겠죠. 5,7이 됩니다. 따라서 절대값이 가장 클 때 최대 속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9가 최대 속력이 되겠지. 근데 적을 때 양수값이니까 마이너스 9에서 절대값을 붙여준 9가 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풀어봐야 될 게 8-1에서부터 어디까지? 8-13까지 풀어보시고, 자, 그리고 저 뒤에 넓이 파트가 아직 남았으니까 넓이 파트를 좀 봅시다. 자, 넓이 파트에서 12-6에서 12-22가 됩니다. 자, 이게 유제해 오시면 되겠고, 자, 연습 문제는 살짝만 풀어볼게. 연습 문제는 누구 한번 풀어보시면 되느냐. 연습 문제는
연습 12-10번만 하나 푸시고 나머지는 내일 좀